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매수매도 영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도 상승했고 코스닥도 많이 상승했고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간밤에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소매 판매 발표를 갖다가 이제 했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안을 갖다가 의회하고 이제 이유하고 메이 총리가 합의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의회에서 그 승인안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악재적인 요소가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잊고 있던 브렉시트가 다시 노딜 브렉시트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하고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유럽 경제에도 그동안 이제 악재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내 증시처럼 많이 안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많이 안 올라왔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유럽 증시도 오르고 미 증시 같은 경우도 또 애플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그 기업들의 이제 목표치를 갖다가 이제 더 투자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좀 더 그 뭐라 그러지 그 보유해서 이제 상향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의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전히 선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반등을 가지고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흐름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도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다가 들어오면서 이거 마지막에 조금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이따가 대차 물량인지 아니면은 요걸 대차를 상환하는 데 썼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1130원 후반대에서 벌써 30원대가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이 들어오기에 적합한 시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다가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랬지만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반등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갖다가 이제 많이 매수를 들어왔어요. 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 달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달러가 내려왔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도 들어가고 코스닥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또 뭐가 있었냐면은 금융위에서 이달 중에 이제 그 상장 폐지 조건을 갖다가 조금 완화하겠다는 또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감사법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회계 감사를 통해 갖고 회계사가 만약에 기업에 대해서 분식회계한 거나 이런 것들을 잘못하거나 이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또 처벌도 하고 이런다는 규정도 있고 해서 요번에 그거에 따라서 아마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기업들 중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상장 폐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 뭐 1년을 연기한다거나 이제 요번에 아마 감사보고서 지금 제출한 데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서 제출이라고 이렇게 뉴스를 뜨면 각종 종목에 가서 뉴스를 살펴보시면요. 거기 이제 감사보고서를 이제 우량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발표를 합니다. 근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가 그 월말에 몰린 이유도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감사보고서를 갖다 검색을 해보시면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안 된 기업들이 있어요.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늦게 하는 거는 뭔가 뒤가 구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 실적 발표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실적 발표는 늦게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그거 갖고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한 글자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 의견 해가지고 적정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 의견이 거절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한정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이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갖다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아직 이제 한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한데 기한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대부분 감사보고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상장 폐지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도
금융위에서 요거를 갖다 조금 완화를 시켜가지고 뭐 1년 연장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다고 말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쪽으로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조금 더 그 장벽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 안 좋은 기업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상장 폐지가 될 거 1년 더 정지되는 거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재무가 안 좋거나 감사보고서는 제출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들어가실 때 조금 더 그냥 연기가 된 것뿐이지 상장 폐지가 어차피 회사가 안 좋은 기업들은 1년 동안 뭐 다시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한다 그래도 다시 그게 적정 승인이 날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재무 안 좋은 기업들은 이제 조금 걸러서 매수를 하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로다가 여기 들어온 이제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딴 거 다 올라갔는데 반등이 하면 가장 먼저 바이오 쪽에 수급이 집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역시나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이오 쪽으로다가 수급이 좀 많이 집중이 됐죠. 물론 다른 쪽에도 수급이 오늘은 좀 골고루 퍼졌는데 그 중에 수혜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바이오 종목들. 아직 안 올라간 바이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도 이거는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요. 그런 종목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조금 더 수급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눌렸던 종목들이라든지 오늘 가야 되는데 못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다른 종목들이 눌리면서 그것들이 이제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에서 뭐 특별한 악재가 일어난다거나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없으면 뭐 야간 지수가 이렇게 특별하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빠지지는 않고 살짝 뜨던가 약간 아래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진입하기에도 괜찮은 시장이고 코스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코스피는 그렇다고 죽는데 코스닥만 가느냐 그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조금 먼저 가거나 아니면 코스닥이 뒤늦게 따라가는데 코스닥이 힘을 못 받으면 코스피가 힘을 못 받으면 코스닥도 결국엔 떨어진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제 대차를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분명히 대차를 확인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차가 이렇게 여기서 나온 만큼의 어느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와야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제 대차가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대차가 감소를 하면 주가는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오늘도 대차가 또 감소를 했다. 그러면 다시 상승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스닥부터 볼게요. 코스닥부터 오늘은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요 라인을 갖다가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승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 코스피의 흐름 따라서 다시 얘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요거를 수치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수치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753.29예요. 753.29포인트인데 오늘 종가가 754.76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높게 끝났죠. 이렇게 높게 끝났다고 하고 위에 추세선을 갖다가 어느 정도 머리를 이제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들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요거는 화살표가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종가가 여기 끝까지 이렇게 밀어서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뭐 갭상승이 하던가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호재라든지 어떤 수급의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꼭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 상승한다고 생각하고선 대응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종가 베팅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분명히 상승할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시작점은 이 정도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올지 아니면 이 위에서 받쳐줄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이 나올지 그거는 저도 이제 장을 보고 오늘 대차도 확인해야 되고 이제 확인을 저녁 때 한 다음에 이 정도의 예상을 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되는 거지 여기서 근데 다시 치지 못하고 코스피도 상승을 안 하면서 코스닥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근데 코스닥의 흐름도 오늘 좋았고 바이오 종목 쪽으로다가 주도주들도 이제 좀 대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여졌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거짓 기사로 인한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개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많이 털렸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작전에 털리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 떨어질 건 아니었는데 개인들의 매물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잡아먹고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장중에 그거를 봤다면 저도 밑에 쯤에서 매수를 했을 건데 그걸 못 봤습니다. 저는 거의 다 올라오고 나서 봤기 때문에 그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못하면 그냥 안 합니다. 거기서 사도 원래 종가로 사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였는데 더 밑에 가격을 봤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동평균선상으로다가 5일선 위에로다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지켜준다고만 하면 이것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상단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러 올라가야 될 겁니다. 여기서 올라갔는데 약간 오버슈팅이 나와서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데 한 번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호재가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올라서 어쨌든 올라간 다음에 여기 라인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려와서 다시 하방이 보인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버스를 베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너무 내려온 상태에서는 쉴 새 없이 내려왔죠. 이렇게 여기서 양봉 하나도 없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는 기술적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했고 어제 아니면 원래 오늘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어제 단기적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지금 나올 만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야간에 특별한 뭐 이슈가 일어나지 않는 한 국내 증시도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보시고 그 안에는 요 대차 거래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대차는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매수를 저도 엄청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땅하게 매수할 종목이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매수할 종목이 나왔는데 이미 보유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다가 뭐 비중을 키운다거나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 날이었어요. 오늘 종가 베팅을 한다거나 이게 제대로 된 종목을 베팅을 하면 내일 아마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또 수익은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제 종목 중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빠져있는 종목들 사실 빠져있는 종목들은 이거는 이제 지금의 수혜받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여기 하나생명이라든지 인콘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 중에 유일하게 내려갔던 종목이었고 사실 지금 추세상으로 요걸 사는 건 맞진 않아요. 지금 추세상으로다 하나생명이나 인콘을 사놓으면 이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놓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이 낫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 중이거나 아니면은 뭐 약수익권 뭐 이 정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매수를 안 한 거고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요 종목만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기 때문에 요 종목들을 산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하는 한 종목으로는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1795원에서 제가 매도를 했죠. 1795원에 매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종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래. 여기 1795원에서 저는 요거는 많이 팔았습니다. 요거는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팔아서 비중을 이제 내려간다 그래도 걱정이 없는 상태로 매도를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제가 분할 매도에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분할 매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분할도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제가 목표한 위치가 이거 다 왔습니다.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목표한 위치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약간 욕심 나는 정도? 그 정도만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뚫으면 조금 더 간다. 근데 못 뚫었죠? 그래서 여기가 적당한 지점에서 매도를 요거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 물려있던 종목입니다. 꽤 오래 물려있어갖고 요거는 뭐 저 밑에서 또 물도 이제 추가 매수도 하고 이거는 꽤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꽤 오래 가지고 있어서 지금 상태인데도 수익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수익은 아닙니다. 이거는 수익은 아닌 상태고 이제 추가 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팔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고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도 요거는 이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수익이 약속익만 난다고 해도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 추가 매수에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퍼센트가 엄청나게 내려갔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고 ICK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종가에서 이게 고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매도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서 더 간다고 했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800원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비중만 덜어놓고선 조금만 수익 실현을 해놓고선 이제 또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애플론 요것도 예전에 물린 거예요. 예전에 물린 거라서 여기 자리에서 더 갈 수는 있어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정리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 라인이지만 아직 손절입니다. 저는 요거는 이제 손절 라인에 왔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해요. 예를 들면 전고점에 걸렸다고 한다고 해도 만약에 뭐 18년 9월 달에 이걸 사가지고 쭉 밀렸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 시점에 와서 매도를 하면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손실은 그동안 들고 있으면서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밑에서 뭐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올라왔을 때 예전에 샀던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로 해가지고 그거랑 퉁친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수익으로 마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사놓고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살 자리도 안 오고 팔 자리도 안 오고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살 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살 자리가 아니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팔 자리도 아닌데 여기서 팔면은 더 올라갈 건데 보이는데 그러면 또 손해가 나는 거고, 그 시황도 보고 전체적인 움직임도 보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계좌 관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 나는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 계좌는 수익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저랑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수익 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수익만 난다라고 생각하고서 따라오시는데, 저는 20% 30% 수익을 자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짜리도 마이너스 30%짜리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제가 3% 2%씩만 먹고 그냥 이렇게 매도하고 나가고 이러면 그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비중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랑 같이 종목을 샀는데 운이 좋아서 20% 30%짜리를 같이 먹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50%짜리도 먹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를 먹을 수는 있지만 아닌 경우 대응을 여러분이 못 하실 것 같고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저처럼 그냥 시간을 오래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가 살 때까지 정말 제 방송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언제 사는지. 근데 저도 종목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가끔 사야 되는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걸어놨는데 안 사진다든지 아니면 굳이 안 사도 올라올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럴 때는 그게 이제 시간 대비해가지고 효율로다가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보다는 이 종목이 더 좋은데 그러면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 왜 추가 매수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랑 같이 매수하시는 분이 있거나 이제 저랑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분할 매도를 해도 아, 여기가 전량 매도를 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제가 추가 매수를 한다 그래도 저는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이 종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규 매수를 하듯이 똑같은 자리를 보고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 그래서 신규 매수나 자리가 다르게 매수하는 건 아니다. 근데 거기에서 추세가 바뀌어서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아, 여기까지 내려오겠구나 하고 거기까지는 뭐 한 달이 되건 한 달 반이 됐건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만들어 나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근데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왜 손절을 하는 거냐면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걸어야 되는데 못 걸었어요. 안 사지고 여기까지 오버로 해가지고 빨리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손절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는 손절부터 하고, 이게 다시 전부 다 손절하는 건 아니죠. 손절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할 손절을 합니다. 분할 손절을 하고 이게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나오면 그 타점에 다시 잡아갖고 이거를 그때 수익으로 바꾸면 어차피 전체 계좌는 수익으로 바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리고 제 방송을 굳이 제 종목을 안 본 거 한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이 검색식 종목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방송에서 뭐 제가 나온 검색식 보고서 저는 매수 안 했는데 매수해가지고 어제도 뭐 10% 이상 먹으신 분들도 있고 다 나옵니다. 제가 단지 여기서 매수하지 말라 그랬죠. 요거는 매도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는데 여기서 신규로 해서 먹을 거면 차라리 여기서 먹으세요. 요거 제가 바꿔놨어요. 어제 제가 고점 돌파 기존에 있던 검색식을 갖다가 이제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 근데 저만 보기 편하고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려워서 약간은 오버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제외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종가 베팅에 활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장중에 움직임을 보고 아, 요거는 단타 구간이 나온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3번 검색식에서 보고선 들어가셔가지고 먹으시면 좋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신경 써갖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이제 하락 중에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 상승 반전을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한다 해서 종배 가능이라고 적어놨지 종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반등 캔들에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은
당장 오르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세가 계속 상승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종목들 보시고선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고 직접 매수하고,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뭐 조금 사거나 안 사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조금 그냥 공부만 해보세요. 적어보세요. 여기 있는 거 나오는 종목들, 남아있는 종목들 적어보시면 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구나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검색식을 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매수 매도하는 거를 똑같이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